부산의 겨울밤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다. 거리를 덮은 하얀 눈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고 차가운 바람은 좁은 골목 사이로 휘몰아쳤다. 도시의 한적한 뒷골목에서 민주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게를 견디듯 구부정했고 눈빛은 희미했다. 수년간 거리를 집삼아 살아온 민주는 오늘도 추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한때 그에게도 따뜻한 집과 안정된 직장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희미한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그날 밤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거리의 개들이 음식을 두고 다투는 흔한 광경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소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가까운 골목에서 들려왔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충동이 그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이끌었다. 골목으로 들어선 순간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지저분한 털과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난 셰퍼드가 무언가를 감싸고 누워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보였다. 작은 아기였다. 민준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걔는 그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마치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했다. 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서자 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기는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찬 공기가 이미 작은 몸속 깊이 스며든 듯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얇은 담요를 만지자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담요의 무늬가 너무나 낯이 익었다. 오래전 그의 딸이 사용하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었다. 담요 아래에서 그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MJ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작은 펜던트였다. 현실이 왜곡된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우연이 있을 리 없었다. 시간에 굳어버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쌌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걔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민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 아기를 품에 안은 채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걔는 묵묵히 그의 곁을 따랐다. 부산의 차가운 겨울밤은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다. 민준의 팔은 떨렸지만 그것은 단순한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책임감, 그리고 누군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그의 온몸을 긴장시켰다. 셰퍼드는 충실하게 그의 곁을 지켰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재빨리 달려왔다. 아기는 즉시 응급처치실로 옮겨졌고 민주는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다. 아니,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걔는 그의 발치에 누워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선생님, 아기의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망설였다. 그는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저 길거리에서 우연히 아기를 발견한 노숙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아니요. 제가 골목에서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간호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기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이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넘겼어요. 걔가 천을 유지시켜준 덕분이죠. 민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받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병원 근처 CCTV가 아기를 보호하던 개의 모습과 민준이 구조하는 장면을 포착했고 한 간호사가 이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이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병원 대기실 TV에서 흘러나왔다. 추운 겨울밤 한 마리의 개와 한 남자가 보여준 인간성의 진정한 의미. 민주는 불편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과거의 실수들, 놓쳐버린 기회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의 기억이 그를 짓눌렀다. 의사들은 아기에게 임시로 해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었다. 어쩌면 정말 하늘이 보내준 작은 기적인지도 모른다고 누군가가 말했다. 해운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민주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딱딱한 의자에서 자며 매일 해운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개도 마찬가지였다. 병원 규정상 동물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의료진들은 암묵적으로 허용했다. 그들도 이 특별한 유대를 깨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날 밤 민주는 해운이의 병실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펜던트의 MJ 이니셜이 자꾸 그의 마음을 휘저었다. 그의 딸 민지, 그리고 지금의 이 아기,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간호사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선생님, 이제 좀 쉬세요. 아기는 잘 지내고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마치 오래전 놓쳐버린 그 순간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듯이 개는 여전히 충실하게 그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이제 떼어낼 수 없는 운명의 끈으로 묶여있는 것만 같았다. 사회복지사 윤서진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뉴스를 통해 이 특별한 사연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목격한 광경은 예상과는 달랐다. 한때 구급대원이었던 남자가 지금은 노숙자가 되어 병원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충직한 개가 누워 있었다. 민준 씨,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며칠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개는 경계하듯 고개를 들었지만 윤서진의 차분한 태도에 곧 다시 누웠다. 제가 해운이 담당 사회복지사입니다. 아기의 출생 기록을 찾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냈다. MJ 이니셜이 은은하게 빛났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윤서진은 펜던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을 크게 떴다. 펜던트 뒷면에 미세하게 새겨진 문양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꽃이 피 겹쳐진 듯한 독특한 패턴이었다. 이런 문양, 윤서진이 중얼거렸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한 간호사가 급하게 다가왔다. 사회복지사 선생님, 방금 누군가가 이걸 접수처에 두고 갔어요. 하얀 봉투였다. 봉투 안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진 편지가 있었다. 편지 구석에는 펜던트의 것과 동일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윤서진은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저는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기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제발 아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옛 구급대원 시절을 떠올렸다.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지키지 못했던 그 날.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딸을 구하지 못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밀려왔다. 민준 씨의 과거 기록을 찾아봤어요.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뛰어난 구급대원이셨더군요. 많은 생명을 구하셨고 그만두시죠. 민준이 날카롭게 끊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의 경험이 해운이를 구했어요. 그날 밤 전문가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해운이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개가 일어나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때 해운이의 병실에서 모니터 알람이 울렸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랜만에 느끼는 그 긴장감,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그 절박한 사명감.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민준의 발걸음이 더 빨랐다. 혜은이의 작은 손가락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빠져 있었을 뿐이었다. 민준은 숙련된 손놀림으로 측정기를 다시 부착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윤서진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혜은이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뉴스에서는 기적의 삼총사라며 혜은이와 민준, 그리고 셰퍼드를 소개했다. 사람들은 이들의 특별한 인연에 감동했고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한 대형 병원의 원장이 직접 찾아와 혜은이의 치료를 전담하겠다고 제안했다. 저희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비용은 전액 병원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민준은 옛 동료들로부터도 연락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이 구급대원으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전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하지만 그때마다 민준은 가슴 한켠이 아파왔다. 자신의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여전히 그를 짓눌렀다. 어느 날 윤서진이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다. 민준 씨, 혜은이 어머니의 단서를 찾았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한 젊은 여성이 병원 로비를 서둘러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 여성이 편지를 두고 간 사람이에요. 영상을 분석해보니 그녀의 옷깃에 특별한 문양이 있더군요. 윤서진이 화면을 확대했다. 펜던트와 편지에 있던 것과 동일한 꽃잎 문양이었다. 이 문양, 민준이 중얼거렸다. 어디서 봤는데. 그때 민준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몇 년 전 한 화재 현장에서 그가 구조했던 젊은 여성.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가 바로 그 문양이었다. 혹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화재 사고 기록이 아직 남아있나요?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윤서진이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그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여성은 민준의 딸 민지의 친구였다. 둘은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자매처럼 지냈다고 했다. 화재 당시 민지는 그녀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래서 혜은이의 어머니가 윤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민주는 말없이 혜은이의 병실로 향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셰퍼드는 늘 그렇듯 병실 한켠을 지키고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렸다. 옛 구급대원 재킷에서 발견한 딸의 편지였다. 아직 뜯지 못한 채 구겨진 그 편지를 민주는 천천히 펼쳤다. 아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시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저도 언젠가 아빠처럼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빠.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혜은이가 작게 온가리를 했다. 마치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셰퍼드가 다가와 민준의 손을 핥았다.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졌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통해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는 법이다. 민준은 이제 알 것 같았다. 자신이 왜 그날 밤 그 골목에 있어야 했는지를. 혜은이가 퇴원할 날이 다가오자 민준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병원에서는 아기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했다. 이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다. 민준 씨,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동보호소에서 혜은이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다른 선택지도 있어요. 민준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겨울의 차가운 눈이 녹아내리고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민준 씨는 여전히 구급대원 자격을 유지하고 계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당신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그들은 민준과 혜은이 그리고 셰퍼드를 위한 임시 주거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병원에서도 민준의 재취업을 돕겠다고 나섰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있잖아요. 윤서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필연이었던 거죠. 그날 밤 민주는 혜은이의 병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셰퍼드는 늘 그랬듯이 충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비쳐들었다. 문득 민준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구급대원 시절 한 동료가 했던 말이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하는 건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거지. 민주는 혜은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그는 딸 민지의 손길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것. 다음 날 아침 윤서진이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다. 혜은이 어머니의 편지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자외선 램프를 꺼냈다. 편지에 비추자 숨겨진 글씨가 드러났다. 저는 민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꿈꾸던 그 약속을.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혜은이의 어머니는 민지와 함께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였고 그들은 서로를 위해 특별한 약속을 했던 것이다. 이제 알겠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윤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에는 입양 신청 서류가 들려 있었다. 시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겠죠. 봄바람이 창문을 통해 살랑거렸다. 셰퍼드가 기분 좋은 듯 꼬리를 흔들었다. 혜은이는 깨어나 방긋 웃었다. 그리고 민주는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서야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 그리고 그 새벽빛 속에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봄이 완연히 찾아온 어느 날 아침, 민주는 혜은이를 안고 병원을 나섰다. 셰퍼드는 늘 그랬듯이 충실하게 그들의 곁을 지켰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시민단체에서 제공한 아파트는 작지만 따뜻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벽에는 이미 혜은이를 위한 아기 용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이곳에 담겨 있었다.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민준이 중얼거렸다. 혜은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방긋 웃었다. 다음 주부터 민준은 다시 구급대원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병원에서는 그의 경험을 높이 평가했고 특별히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었다. 셰퍼드는 이제 공식적으로 혜은이의 반려견이 되었다. 윤서진이 찾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특별한 서류가 들려 있었다. 드디어 입양이 최종 승인되었어요. 그녀가 환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이제 혜은이는 공식적으로 민준 씨의 딸이에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윤서진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혜은이 어머니가 맡긴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민지와 그녀의 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의 약속,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가 꿈꾸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날 저녁 민주는 혜은이를 안고 베란다에 섰다.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셰퍼드는 그들의 발치에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혜은아,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우리에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모두를 위한.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그에게 아픔을 상기시켰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것은 희망의 소리였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가는, 그리고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소리.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민준이 속삭였다. 내 이모였던 민지도 지금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야. 혜은이는 작은 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만졌다. 그녀의 눈에는 마치 별이 담긴 것 같았다. 셰퍼드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완벽한 가족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져갔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슬픔에서 희망이 피어나는 이야기, 상처가 치유되는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야기. 민주는 혜은이를 더 꼭 안았다. 때로는 가장 차가운 겨울밤이 가장 따뜻한 봄을 데려오는 법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의 끝.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민준과 혜은이 그리고 충직한 셰퍼드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